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패러데이 법칙의 EMF,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MF라고 하는 것은 플럭스의 시간 변화.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제 시간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그 시간 변화율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만큼이 EMF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것은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간 적에 이런 도선이 있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주변에 마그네틱 플럭스 B, 덴시티 B라고 한다면 B가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위치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든지 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간 변화하겠죠. 시간 변화를 이렇게 시간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로의 면에 대해서 접근한 거 이거죠. 이제 phi t 라는 것은 b 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면 s에 대해서 한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요 b가 변하는 경우였죠. b가 이렇게 변하는 b t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일정한데 이것이 이 면적이 그 회로의 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갖고서도 파이가 변할 수 있죠. 마그네틱 플럭스가. 그래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꼭 이 B의 변화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B는 컨스탄트인데 이 회로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회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해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로 요소도 이 S 이렇게 했는데 S라는 이 면이 시간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 변화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면은 EMF라는 것이 우선 이렇게 B의 시간 변화. 이 시간 변화가 0이 아닌 그런 상황. 이 시간 변화가 존재하고 그리고 얘는 이 면은 그냥 컨스탄트하다. 시간 변화가 없다. 이럴 때 생기는 그런 파이티가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없는데 플럭스는 컨스탄트한데 마그네틱 플럭스는 컨스탄트한데 이 회로가 변한다는 건 결국 S가 이렇게 변화율이 0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둘 다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경우겠죠. 마그네틱 플럭스도 변화하고 변화율이 0이 아니고 그리고 면도 변화율이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둘 다 변화하는 경우 하나만 변하는데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는 경우 마그네틱 플럭스는 일정한데 컨스탄트한데 회로 요소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경우 둘 다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이건데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머 EMF라고 했었죠. 트랜스포머 EMF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는 컨스탄트하고 이 회로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은 이런 걸 우리가 모셔널 EMF 이렇게 얘기해요. 모셔널 EMF 이거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EMF하고 그리고 TEMF라고 한다면 TEMF하고 MEMF가 섞여 있는 경우도 트랜스포머 EMF하고 모셔널 EMF하고 섞여 있는 경우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이제 트랜스포머 EMF 그러니까 회로는 고정되어 있고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EMF의 크기가 EMF가 발생하는지 하는 것을 따져봤다 한다면 이번에 한번 이걸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셔널 EMF 부분 지금 이런 회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마그네틱 플럭스는 컨스탄트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볼까 이거다 이제 모셔널 EMF 모셔널
그러니까 이제 BT는 컨스탄트예요. B0 이렇게 컨스탄트. 그리고 이 회로 요소가 변하는 거죠. ST가 이게 변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의 이제 변화율이 0이 아니다. 0.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움직이는 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C라고 한다면 이 C가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배경으로 B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B는 그냥 P0다 이렇게. P0. 컨스탄트다. 이 뒤에 이제 뭔가 이렇게 플럭스가 있긴 있는데 이 플럭스가 컨스탄트다. 그러니까 시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EMF가 생긴다면은 이 플럭스 변화는 어떻게 생기냐? 플럭스 변화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얘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EMF가 안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움직인다든지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라는 식으로 되겠죠. 이런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여기 어떤 회로 요소 중에서 이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자, 회로 요소 중에서 이 부분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갖다가 이제 1, 2 이렇게 볼까요? 1에서 2까지 부분 이렇게 2까지 이 회로 요소 부분에서 이렇게 회로 요소 부분에서 이게 회로가 커져가지고 면적이 커진다든지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면적이 줄어든다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이 전체 회로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저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이게 이 부분만 아니면 이 부분 전체 움직인 것 중에서 이 부분만 따져봤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 움직이는 속도가 u였다고 하죠. 속도가 u.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도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거를 여기다 한번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존재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제 컨스탄트하게 그리고 유니폼하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마그네틱 플럭스는 어느 위치든지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1번, 2번 이렇게 보죠. 이게 마그네틱 플럭스는 칠판 밖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U라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도체 안에는 전자들이 있죠.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도체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장 속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자기장 속의 전자가 사실은 도체가 움직인 건데 도체 속에 있는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은 자기력을 받겠죠.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움직임 결과로 내부 도체들이 내부 전자들이 마그네틱 포스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마그네틱 포스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이걸 갖고 이제 결국은 어떤 움직임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큼 되는지 마그네틱 포스를 갖다가 우리가 FM이라고 한다면은 FM은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면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한번 본다면 우리가 마그네틱 포스 FM이라는 것은 루런츠 플러스 이퀘이션에서 Q, U 크로스 B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우리가 이거대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방향, 힘의 방향 U 크로스 B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U 크로스 B 그런데 전자는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U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야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겠죠. 항상 오른손 규칙을 하죠. 오른손 손바닥을 펼쳐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하의 방향의 움직임 방향이 아니라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은 것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전류는 이쪽 방향이죠. 만약에 이것이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 또는 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게 바로 전류의 방향과 일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나머지 4개 손가락은 마그네틱 플럭스의 방향.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 방향, 힘이 가해지는 손바닥 방향이 바로 마그네틱 플러스 FM의 방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했어요. 지금 그거 해봅시다. 이건 전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류는 저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전류는 저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는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마그네틱 플럭스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상해. 자, 마그네틱 플럭스 바깥으로 나오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받겠죠. 이렇게 위로. 그래서 여기서 힘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게 바로 FM의 방향이 이거다라는 거죠. FM의 방향이 이거다. 이 FM 방향은 수학적으로 U하고 크로스 B하고 Q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열심히 따져봐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본 결과를 손바닥으로 하는 쉬운 방법을 지금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전류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전류 방향 저쪽이죠.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쪽이죠. 자, 이제 손바닥 방향, 이게 힘의 방향, FM 방향을 일단 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부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힘은 이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힘이 가해지니까 전자들이 여기 보이겠죠.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전자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만약에 여기 홀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홀이라고 한다면 홀은 플러스 극선을 띄니까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전류 방향이에요. 자, 전류 방향 이쪽이 되고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쪽이니까 전류가 이쪽, 홀 이쪽에 아니면 양성자 이쪽에, 이온 일쪽에 이쪽 방향 전류예요. 자, 이게 플럭스 방향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 플러스 전하들은 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들은 위로 움직이고 이 상황에서 플러스 전하들은 아래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전류는 이쪽 1에서 2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EMF가 생기는데 그 EMF가 과연 얼마큼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EMF. 그래서 EMF를 여기서 한번 이런 상황에서 계산해 보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전자들이 마이너스 있고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 전자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다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반발력을 받을 거예요. 이쪽은 당기는 힘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 당기는 힘 반발력 이것은 전기력이라고 하죠. 이 전기력하고 이 FM이라는 자기력이 어느 게 클지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력이 더 크다 간다면 이쪽으로 더 이상 못 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죠. 항상 이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쪽으로 쭉 그 전자들이 움직여갖고 어느 정도 이쪽으로 자꾸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일렉트릭 포스가 자꾸 커져서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이것이 진행되고 난 어느 정도 후에 여기는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받는 힘이 두 가지죠. FM하고 F 이 두 가지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평형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다가 나중에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안정 상태로 계속 이제 그 상태가 진행이 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FM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Q, U, 크로스 B일 거고 그 다음에 FE는 여기엔 전개가 형성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전개가 형성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개에 의한 힘이니까 이것은 또 Q, E 이렇게 되죠. 이거 전기력 그리고 이제 자기력 이렇게 하죠. 일렉트릭 포스, 마그네틱 포스 이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 지우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U 플러스 B다.
여기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U 크로스 B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1과 2 사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V 21이라고 할까요? V21 1에 비한 2의 전위 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2 dl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2 dl, 이게 이것과 이것 사이 전위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전위차가 바로 이 둘 사이에 EMF가 되겠죠. 이 둘 사이 EMF가 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어쨌든 V21이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한다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2가 마이너스 U 크로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L 이쪽 방, 이게 뭐 DL 이쪽으로 DL, 이것을 1에서 2까지 DL은 뭐 그 방향을 지금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 지금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 회로의 어떤 그 한 요소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잡아들여도 이제 되는데, 지금 이거대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없어졌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U 크로스 B DL, 이게 바로 이제 1과 2 사이에, 1에 비한 2 사이에 그 전위차인데, 이 전위차가 바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가 되는 거죠. 1과 2 사이에 이것이 이제 1과 2 사이에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것은 이 회로 요소 중에서 일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사실 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것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것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만큼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고무줄처럼, 그렇죠? 이것만 싹 움직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 C에 대해서 해준다면은, 이제 전체 EMF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한 바퀴 C에도 한 바퀴 돌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U 크로스 P DL, 이것을 이 EMF를 모셔널 EMF라고 하죠. 모셔널 EMF를 할 적에는 이렇게 어떤 회로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못할지, 그래서 전체다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중에 일부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일부만 이제 접근 구간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모셔널 EMF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거죠.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해야 됩니다. 모셔널 EMF. 그래서 우리가 모셔널 EMF,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트랜스포머 EMF. 그러니까 회로는 가만히 있는데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는 경우, 그 트랜스포머 EMF고, 이제 플럭스는 시간 변화를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회로가 변해서 그때 전기력이 만들어지는, 그때 이제 전류를 흐르는 어떤 그런 전위차가 생긴다든지, 어떤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 EMF가 생기는 것을 모셔널 EMF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이제 결국 뭐 두 개 다 계산하겠죠.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해서 뭔가 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셔널 EMF를 얘기하고 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7-2, 그렇죠. 예제 7-2가 그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 해봅시다. 예제 7-2. 7-2는 이제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회로가 이렇게, 지금 이 회로를 지금 근데 이 회로가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이제 구리선으로 하다든지, 구리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다가 여기에 뭔가 이런 회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회로 요소가 있어갖고, 도체봉이라고 합시다. 도체봉이 이렇게 있어서, 이 도체봉이 이렇게 된 도체봉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아까 이 중에서 전부 다 회로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로 중에서 이 부분만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만 움직여서 결국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회로 내부의 면적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회로 내부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이때
여기 B가 마그네틱 플럭스 B가 있는데 이 B는 그냥 컨스탄트하게 B0라고 합시다. 이 갑자기 항상 이제 좌표계를 정해줘야 될 텐데 이쪽 방향을 X 방향이 나오고 이쪽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B는 A, C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X, Y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서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플럭스가 이렇게 나오는 플럭스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전체 그 공간에 플럭스가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이런 플럭스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좀 나오는 플럭스가 있다고 할 적에 이때 이렇게 움직이겠다. 여기서까지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h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양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할 적에 이게 V0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V0라고 한다면 이 V0를 얼마나 될 것이야. 첫 번째 문제. 이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데 첫째, A번은 V0가 얼마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 1, 2 이렇게 한번 놓고 이제 이 사이에 결국은 여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쪽은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 이거 결국 EMF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EMF라는 것은 지금 그만 모션한 EMF니까 이거대로 하면 돼. 인테그랄 C U 플러스 B DL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움직이는 것은 여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속도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쪽으로 U라고 해봅시다. 물론 U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U라고 하는 이 그 속도는 dt분의 dx,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x 방향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U는 요게 이제 근데 이것이 U는 컨스탄트한 속도 U0였다고 해봅시다. U0 AX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U 일단 U부터 U는 U0에 AX B는 뭐예요? B는 B0에 AZ죠. AZ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DL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줄까요? DL을 여기 이쪽 방향으로 이속 길이 DL 이렇게 잡아줍시다. 그럼 DL이라는 것은 Y 방향이죠. 그래서 DY, AY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적분은 이 DL이니까 여기서 2에서 1까지 하면 되겠죠. 2에서부터 C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전류가 흐르는 EMF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봅시다. 그 전에 사실 이렇게 갑자기 그 이거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부호가 이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호는 미리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미리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그 플럭스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쪽 방향으로 도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도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일단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여 나가겠죠. 전자들이 위로 이렇게 위로가 여기선 더 갈 수 있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일 적에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네요. 전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이라고 합시다. 전류가 저렇게 흐른다.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사실은 여기 이 회로 입장에서 여기 저항이 놓여 있는 회로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V제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이대로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사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지금 전류가 그렇게 맞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그네틱 플럭스가 지금 여기는 자유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류는 저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쪽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전자들은 다 위로 움직여요. 아까 건 여기서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지금 노란 선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을 연결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부분 이것이 만약에 어떤 그 제너레이터 생각한다면 이쪽이 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력을 흔들고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넣고 B제로 보라겠으니까 B제로 아마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EMF를 구하게 되면 이게 AZ니까 마이너스 AY에 U0 B0 그 다음에 BY에 AY 그 다음에 인테그랄 뭐 예를 들면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H에서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H에서부터 Y가 H에서부터 제로까지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뒤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했구나. 0에서 여기까지 0에서부터 H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A와 A 이렇게 내적하면 없어지고 U0, B0 그 다음에 H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볼트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U0, B0, H 볼트만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높이가 크면 클수록 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큰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속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크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가 크면 그거에 비례해서 또 이 움직이는 것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거에 비해서 EMF가 더 커진다. 근데 그것이 여기 지금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V0 이거 V0가 그래서 잠깐만요. 이 V0 입장에서 마이너스 써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분명히 U0, V0에 H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여기서 봐.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Y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DL 입장에서는 DL은 뭐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Y라고 한다면 Y 좌표는 0에서 맞구나 0에서 H까지 맞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이에 생기는 기전력 EMF 또는 전이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까지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류 I 제로 할까요? I 제로는 R분의 V0 그러면 R분의 U0 B0 H 이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뭐 굳이 마이너스 쓸 필요 없죠. 그쪽 방향이다 라고 전류 방향을 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 이제 A번에서는 V0 누구하고 PE 어디서? R에서 이 R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R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어떻게 돼요? R분의 V0이죠. R분의 V0 제곱 혹은 I 제곱에 R 이렇게 되고 혹은 뭐가 돼요? I 제곱 V0 이렇게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결과는 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U 제로 B 제로 H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R분의 B 제곱 맞나요? R분의 아닌가? R분의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R분의 이거 맞네 이거 제곱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R분의 U0 B0 H 제곱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B번이군요. 이게 B번이에요. 이걸 구하라 하는 것이 이게 V0 구하는 것이 A번이었고 이거 구하라 하는 것이 B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C번 칠판을 맡깁시다. 이렇게 C는 뭐냐? 이걸 움직이는 메카니컬 포스, 메카니컬한 포스 이거죠. 이걸 움직일 적에 기계적인 힘, 메카니컬 포스가 동원되겠죠. 메카니컬 포스 움직여야 되니까 이 물건 움직여야 되니까 자 움직이는데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건 일을 해주는 거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일을 하겠죠. 워크. 그 일을 해준 것
그 일을 해준 것만큼이 이 해준 일이 그 일률을 따졌죠. 이게 이제 일률로 이제 파워를 따지겠죠. 파워 어떻게 돼요? 일을 해준 그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 타임으로 이걸 일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죠. 일률 파워 잘 보이나 볼게요. 잘 보이겠어요? 파워. 그래서 이 메카니컬 포스에 의해서 일을 해주는데 그 일을 해준 것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일률 파워라고 하는데 그 파워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데 들어가는 전력 예를 들면 이거 해주는 파워가 여기서 소모되는 파워하고 일치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일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기계적인 일인데 기계적인 일을 해줘갖고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기계적인 일인데 그 기계적인 일을 갖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메카니컬한 일을 해줘가지고서 그 일이 뭔가 여기에다가 전기력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자기력을 만들고 자기력 때문에 이제 뭔가 전자가 움직이는 그 전자가 움직여서 EMF가 되는데 그 EMF 때문에 여기서 뭔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났죠. 그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 그 파워로스 그걸 이거라고 계산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해준 그 일률 파워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다른 로스는 없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찰에 의한 로스라든지 그런 로스는 없다라고 가정 이상적인 경우 그건 무시하라는 거예요. 로스 무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써줘야겠네요. 마찰, 프릭션, 로스 이거는 이제 무시하자. 마찰 무시하자. 그러면 우선 메카니컬 포스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봅시다. 힘을 얼마큼 가야 되는지 봅시다. 힘을 얼마큼 가야지 움직일까? 힘을 얼마큼 가야지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걸 갖다가 싹 당기면은 싹 당기는 순간 이거를 전류가 이렇게 아까 그 힘이 이렇게 Q, U 크로스 B만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겠죠. 아까 여기서 보면은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겠죠.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 그 힘 때문에 여기에 힘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겠죠. I0만큼 흐른다겠죠. 일단 전류가 I0만큼 흐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당기게 되면 이걸 확 당기게 되면 기계적으로 당기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만큼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류 흐르는 도선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은 그것은 또 힘을 받게 되죠. 마그네틱 포스라는 힘을 받게 되죠. 그 힘 전류가 아까 이제 I0만큼 흐르게 되는데 I0만큼 흐르는 도선 DL 도선의 일부 DL이죠. DL이 받는 힘 어디서 받는 힘이냐? DL이 자기장 B라는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그랬다가 이제 DB라고 했죠. DF라고 했죠. 자기력인데 자기력인데 이것을 DF라고 했죠. DF는 이렇게 되죠. IDL 크로스 P 이렇게 되죠. 전류가 I만큼 흐르는 도선 I0에서 I만큼 흐르는 도선 DL 부분이 B라고 하는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이라는 것은 IDL 크로스 B만큼이라는 걸 그 전에 했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 힘 일단은 아까 그 처음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안에는 전자들이 FM이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자들이 움직였는데 그 전자들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는 것이 이런 힘을 또 다시 받게 돼요. 이런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이 어느 방향인지 봅시다. DL 크로스 B. 자, DL이 이쪽 방향이 되어 있죠. DL 그리고 B는 이런 방향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DL이라는 것은 전류 방향이구나. 여기서 보면 DL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DL을 잡아줘야 돼요.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DL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 방향으로 DL을 잡아주는데 그 방향으로 됐을 적에 크로스 B. 이건 전류 방향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전류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전류 밀도를 더해가지고 그 전류를 갖다가 삼을 적에 DL은 전류 방향으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DL은 이쪽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해서 이제 DL 크로스 B 하게 되면 B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이고 DL은 이쪽 방향이죠. 자, 이쪽 방향 DL,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럭스는 이쪽 방향, 힘은 바로 저쪽 방향으로 받게 돼요. DF. 다시 말해서 이걸 이렇게 싹 당기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 흐르는 것 때문에 다시 얘가 힘을 받게 된다. 이 도선 힘을 받는 것은 저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요. 얘가 이렇게 당기려고 했더니 저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자기력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당기려고 할 적에 이 당기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저지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EMF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당기면은 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저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어떤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만큼이죠. IDL 크로스 B.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전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해서 위로 움직여 나가서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도선에는 전류가 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될 텐데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런데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는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런 힘을 받으니까 결국 그 방향은 저쪽 방향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저쪽 방향의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당길 적에 저쪽 방향으로 저지하려는 힘을 갖다가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끌고 와야 돼요.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얼마큼이냐? 이만큼을 가져. 이만큼.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체 F는 DF를 적분하는 거 어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2까지네요. 1에서 2까지. 그래서 그 방향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I0 그다음에 DL은 지금 DL이 쪽 방이니까 D Y에 마이너스 AY 그다음에 B는 B0에 AC가 되겠죠. 이것을 1에서 2까지는 것은 H에서부터 0까지죠. 이렇게 되면 YG는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DY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그냥 쓰면 되는데 DY DL은 DY Y는 여기서부터 H까지 이렇게 Y가 변하는 건 여기서부터 H까지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YG X죠. 그 다음에 I0 H B0 이런 힘을 받게 된다. 저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만큼 힘을 받게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당길 적에 속도 U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이거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해줘야겠죠. 가해주는 힘은 바로 이거의 마이너스 요거죠. 그러니까 AX에 I0 H B0만큼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준 일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해준 일을 갖다가 이렇게 DT라는 시간 내고 DT 초 동안 해준 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거리는 DT라는 시간 동안에는 DX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A X I0 H B0 이제 그냥 하면 곱하기지만 내적을 해줘야겠죠. 이를 해줘야지 힘 곱하기 거니까 F 거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X 이것인데 DX도 마찬가지로 AX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해갖고선 이것은 이제 해준 일은 I0 H B0의 dx만큼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워는 일률이죠. 파워 일률이에요. 이것은 해준 일을 이게 해준 일이 이게 바로 W인데 dW죠. dW인데 이것은 이제 F고 저 dW인데 이 dW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dt분의 dW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것은 그래서 I0 H B0 dt분의 dx dt분의 dx가 U0였죠. 아까 U0. 그래서 이것은 I0 H B0의 U0 보이나요?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I가 얼마였죠? 아까 I 계산한 게 있었죠? I 이거네요. R분의 V에서 I가 저렇게 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I 다 적었죠? 이거 I가 이니까 I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R분의 UBH죠. UBH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R분의 U0 P0 H 하고서 이걸 한 번 더 하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트 단위는 와트. 아까 여기서도 와트죠. 이것도 단위는 와트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당길 적에 해준 일, 그 일을 일률로 한 거예요. 일률이 바로 파워니까 파워를 계산했더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당기기 위해서 해준 일, 그 파워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일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일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파워를 계산해 보니까 R분의 U0 P0 H의 제곱 와트만큼 된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 P2 계산했던 R분의 U0 P0 H의 제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증명하라 했으니까 일치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증명이 된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합시다.